황금 신도시가 문제인가요? 광양이 문제인가요? 일단은 뭐 둘 다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일단 황금 신도시가 갖고 있는 지구만의 문제도 있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광양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 신도시를 둘러보며 광양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시작합니다. 자, 황금 신도시 28만 평의 대지에 5,000세대 그리고 13,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이곳 황금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지구, 일명 황금 신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은 광양읍하고 중마동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2001년도 사업 인가를 받고 22년에 공사 최종 완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공사가 중간에 중단도 됐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24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같이 아파트 한 3개 단지 정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 특히 다른 곳보다도 시 역량 강화를 여기다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현재 지금 한라 비발디하고 데오 푸르지오 더샵 여기가 지금 분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5개 시공사가 돼서 총 8개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한 5,000세대가 되면 결국은 계획 인구 13,000대 수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읍과 중마 즉 이 서광양과 동광양을 웅집시키는 어떤 그런 곳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어떤 배후단지의 기틀을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 황금지구는 우리 단순히 황금지구 볼 것이 아니고 전체 광양시의 어떤 그런 분양 성적, 아파트의 어떤 성적을 봐야 되는데 여수하고 순천이 이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조정지역으로 규제되면서 네. 광양이 같이 세트로 묶고 왔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 발돋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묶여서 조금 애를 먹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고 미분양 조정 관리 지역으로 또 다시 또 선정이 되면서 다시 또 그 흐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점을 뭐 판단하기 전에 저희가 네.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이곳 황금 신도시는 지금 현재 목표점에서는 한 10% 정도라고 해도 됩니까? 10%? 이게 뭐 공정률이나 뭐 네. 공사 진행률을 떠나가지고 일단 현재 지금 아파트의 입주 청약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구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도 좀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네. 있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된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지금 2024년이면 이게 정리가 끝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도 되지 않게끔 되는 중요한 문제점들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황금지구 자체만 분석하면 조금 그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는 폭이 좀 좁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황금지구 말고도 지금 광양시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많죠. 그 지구가 지금 네네. 개발 택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특히 서광양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덕내 지구에 덕내 도울지구, 인서지구, 목성지구, 용강지구 그리고 동광양 쪽으로 황금 황길, 네. 성황도의, 와우지구, 광명의 의암지구까지 네. 이게 쭉 연결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러면 다른 곳은 과연 다 진행이 성공됐고 됐느냐? 그것도 네네. 아니거든요. 이게 좀 집중과 선택이 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컸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광양 그 산단 그 뒤에 있는 그 우리 저기 뒤에 보이시는 단지의 어떤 배후 단지로서 네네. 동양 기업이 작년에도 한 500억 정도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 공사를 했고 네. 2차 전지 분야에도 투자 유치가 1조 원이 넘고 또 최근에 그 황금지구 주택 부지를 또 GS건설이 공매로 나온 것을 한 310억에 입찰을 하는 등 네. 뭔가 주변적인 요소는 네네네네.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광양 그 산단의 그 태생적 한계이죠. 네. 이 대지라든지 공기 환경이 좋지 않다. 아.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문화 이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네. 빠지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는 전세 월세로 좀 거주를 하고 네. 아파트라든지 좀 재테크 될 수 있는 것들은 순천 신대지구라든지 네네. 이런 인접에서 사는 게 맞지 않냐. 아, 라는 인식 어떤 자체가 인식과 네, 형성이 풍조가 돼버렸군요. 형성이 좀 되고 있어서 네. 그 가뜩이나 어려운 난제에 좀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국적인 부동산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뭐 이런 뭐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여전한 거고. 지금 뭐 주변을 둘러보시면 지금 뭐 산도 좋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환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아 이게 문제점이 많아지는 걸 보고 저는 의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황금지구에서 넘어서서 저는 그 광양 전체에 네네. 광양이 앞으로 넘어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숙제. 문제가 있다. 네네. 그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예. 말씀드리고 여기 대안, 네. 과연 이 광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좋습니다. 있느냐. 네네. 사실 행정에서 어떤 그런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뭐 산단에서 움직이는 것들 하나도 같이 뭐 무의미한 건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겠죠. 가장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분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잡지 않으면 광양은 좀 더 고전이 클 거다 이거. 아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중해야 될 것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문제인데 문제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주민들의 네. 생각 의식.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의식들이 바뀌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의식들도 당연히 좀 더 개선이 되고 새롭게 바라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저는 이 절실함이 굉장히 없다 봅니다. 듭니다. 광양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만족도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고 또 일부는 또 고통일 수도 있으나 일단 그냥 전반적으로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광양은 그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협력취업까지도 최소 7천에서 1억이에요 연봉이. 네. 고액 소득 연봉자가 대거 집중해 있는 그 전남 동북권에서 유일한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분들은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광양에 쓸 데가 없으면 어떠냐. LF 가서 쇼핑하고 네네. 순천과 여수 가서 네네. 관광하고 먹고 이러고 와서 잠자면 되는 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광양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 어떤 힘들지 않다. 그런 게 없다는 네네네. 거고요. 특히 또 농촌 그 농가에 살고 계시는 우리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잘 주무셨냐 전화부터 안부 전화부터 해가지고 자식들 말고 아 복지 체계가 그만큼 잘 되어 그렇죠. 있다. 네. 뭐 해마다 뭐 김장부터 해드리고 뭐 어디 마사지도 해드리고 네. 목욕통도 갖다 드리고 또 매주 그냥 뭐 노래 교실부터 해서 계속적 교육 시켜다 드리고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도시에서 바라본 것과 여기 원주민들이 차이가 크다는 분명하게 겁니다. 있다. 그래서 뭔가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힘든 사람들은 이제 주택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로 좀 고민 중인 부모들 또 떠날 그 수밖에 없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이제 이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들과 여기 원 그 농촌분들은 왜 광양이 뭐 어때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네.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엄청난 공약을 때리지 않아도 네.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그 개발지구 이게 개발을 너무 난립했어요. 아. 이게 1차부터 10차까지 딱 준비돼서 과정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뭐 8개, 10개를 너무나 15만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쪽에 5만, 동쪽에 네네네. 5만, 그다음에 각각 흩어져 있는 시골에 5만. 그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인구가 9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9만에서 10만. 근데 지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뭔가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도 광양이 지금 현재 15만이잖아요. 네네. 한 27만, 8만까지 계획 인구를 늘리겠다.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런 도시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실패했죠? 네. 2030년 목표도 27만 8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인구가 5천 명, 1만 명 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네. 불가능한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생적인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100% 의존 도시인 포스코의 의존 도시인 네네네. 이 제철 예하의 광양시에서 포스코에서 이제 이번에 또 신규 투자 2차부터 해가지고 네네.
율촌의 포스코 또 퓨처엠부터 해서 그 신생 2차 전지 사업을 막 그 투자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도 인원이 필요하고 네. 또 위에서도 발령을 내려서 뭐 많게는 뭐 5천에서 7천 명까지 했던 그 채용 인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정착을 못해요. 신규 채용 인원들이 이 광양 그 배우단지 산단이 그리고 또 여기 율촌에 있는 네. 그 물론 아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집 끝나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 집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문화도 그렇고 어떤 인프라도 그렇고 또 관광도 그렇고요. 특히 미혼 남자 근로자들은 결혼할 여자들이 없어요. 인구도 없고 네네. 여성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 나 그냥 그쪽으로 발령될 것 같으면 나 그만두겠다. 아, 또 애초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달라. 차라리. 서울 경기 쪽으로 모든 지방에 또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기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광양, 여수, 순천에서 이 부분을 특히 광양에서 만족 못 시켜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포스코 타운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모든 뭐 수영부터 할수 교육, 있도록. 뭐 데이트, 결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자꾸 인원들을 배출시키고 만족도가 크면서 이 포스코가 같이 상생을 해야지 거기서 다 알아서 하면 우리는 굿이라고 떠밀어 보겠다. 지역은 살 수 없고. 절대 그래서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금 통계에서 보면은 이직률이 6%라고 하지만 네. 체감률은 제가 봤을 때 30% 넘는다. 여기 안주를 못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광양이 포스코에 의존하면서도 이 실제로 이 인구들이 여기서 소비를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옛날과는 다른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네. 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네. 지금 뭐 여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각 여기와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잘 운영되었던 또는 또 이것을 잘 딛고 일어섰던 뭐 이런 그 경우의 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산단 배우로 됐던 특히 포스코 제철 같은 경우는 네. 포항이 있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광양이 있죠. 포항 인구가 50만이에요. 네. 광양이 15만이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상.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광양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여수와 순천 이 세 군데가 공독이라고 봐야 일일도 아니고 1시간 내 생활권이다 네네. 보니까 그러면 인구가 75만 80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그런 구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완전히 포스코만 있는 게 네네네네.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 기업과의 어떤 그런 일년에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제철에서 네. 광양시에다가 지방세만 500억에서 700억씩 이렇게 네네. 갖다 주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복지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정말로 새로운 광양으로 도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살의 어떤 나와야 된다 정책이.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문화 인프라는 이런 부분도 좋은데 일단은 그 관광에 대한 특화 상품이 필요합니다. 야. 지금 순천은 어쨌든 국가정원 하나로 엄청나게 뚝심있게 밀어붙이잖아요. 네네. 뭐 800만, 1000만. 네네네. 뭐 그중에서 한 200만 제외하고는 다 꼼꼼이긴 그럼요. 하지만. 관광이죠 관광. 그리고 또 여수는 뭡니까? 그 열차로 해서 엑스포 아유, 했지만은 여수 밤바다. 그 밤바다 네네. 하나만 가지고 아유, 엄청난 경쟁을 엄청나죠. 네. 근데 광양은 매화 축제? 네. 정확하게 10일 축제합니다. 10일. 그리고 이번에 왔다 갔다 한 그 네. 인구가 100만이래요. 네네. 100만인데 유료 입장객 계산했더니 한 7억 정도 소득했다 하더라고. 그럼 뭐 아유. 불고기도 팔고 또 뭐 매실도 팔긴 하지만 이제 이 짧은 그것만 걸 가지고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안 근데 되는 거죠. 그 관광객 수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프라 자체는 또 관광의 그것은 원주민들 또 그리고 지역에서도 끌어들이는 네네. 아주 원동력 원동력이- 사업이죠. 네, 원동력이 그래서 되는 거니까. 산업과 관광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네. 광양은 지나치게 그전에 있던 그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지구가 네. 다시 한번 황금지구가. 조명이 돼야 되고 황금지구의 가능성을 그나마 열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한 부분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 계획입니다. 이 황금지구 자체를 그냥 주택 단지 네네. 그래서 주택화 그 거주 공간으로서 어떤 그런 적합성만 너무 볼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 구봉산 관광단지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퍼포먼스도 하고 네네네. 계획 구상 자체가 정말 시너지가 커지면 황금지구 자체도 뭔가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이 연계적으로 해서
광양의 주변이 또- 수많은 지구들 네네. 사이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을 여기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 네. 구봉산 관광단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비치가 일단 되고 현재 있나요? 계획적으로 네네. 보게 되면 어린이 대테마파크 네, 공원, 대테마파크 그리고 어. 27홀 규모의 골프장.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관광 호텔인데 네네. 뭐 230석 이상이 될 거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 그다음에 애들 타고 다니는 루치 뭐 이런 것도 네네네. 해서 그러니까 관광 테마파크가 골프까지 같이 결합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쪽으로는 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좋은 것은 그러면 이게 계획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그 골프라든지 이런 단지에 네. LF가 직접적으로 지금 한 4천억 정도 그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고요. 한 230만 제곱평방미터니까 한 80만 평쯤 되는데 네네. 이 최근에 광양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어렵다 하던 환경 영향 평가 개발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청신호가 이어지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 부분이 잘 돼야지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그 각색만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는 네네. 대개발 단지,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이 황금지구는 당연히 살고요. 네. 여기저기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주택 단지들의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어느 큰 요소로 자리잡하고 네. 또 이게 잘 되면 순천과 광양 특히 여수의 연결 부위가? 관광 부분을 많이 뺏겼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분산돼야 채워갈 수 된다. 채워갈 수 있겠다. 그래도 체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곳 황금지구가 지금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황금지구 나쁘지 않다. 전망을 네. 나쁘지 않게 본 게 아니라 네. 이 아파트 즉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그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네. 여기 지금 황금지구에서는 개발될 것이다. 관광단지가 성공이 키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만약에 저게 그것만 만약에 되면- 잘 못 되거나 네. 또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영향에서 큰 돌파구가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문제점에 이런 얘기. 대해서는 광양 그리고 원주민들 같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빨리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시면 안 되고 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네. 이렇게 뭔가 변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담론을 나누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황금지구에 왔으니까 황금지구에 길을 좀 불어넣으시는 길을 불어요? 네, 길을 좀 부른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길을 좀 넣어주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황금지구는 좋잖아요. 골드 그런 그럼요. 느낌이니까.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광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중심점이 서동향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네. 딱 가운데로 웅치바는 네. 정말 골드러시의 기폭이 오늘 방송을 떠나가지고 네. 잘 됐으면 하는 길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황금지구도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포커스 그러면 황금지구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그래요. 날아가죠. 자 부동산 포커스 황금지구 화이팅! 화이팅!